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숫자는 예전과 비슷한데 왠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고 장바구니를 들 때 팔에 힘이 덜 들어가는 것 같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으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 바로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힘이 점점 빠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일 수 있어요.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근육 좀 빠지면 어때? 힘만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이자 면역 기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에 관여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중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몸의 구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치 건물의 철근 콘크리트가 빠지고 그 자리를 스티로폼이 채우는 것과 비슷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30대 이후부터 근육량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약 3에서 8%의 근육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65세 이후가 되면 이 속도는 더 빨라져서 매년 1% 이상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10% 이상의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 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상이거든요. 둘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이에요.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거든요. 셋째, 면역력이 약해져요. 근육에서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근육이 줄면 이런 물질들도 줄어들어요. 감염이나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근감소증이 인지 기능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근육량이 적은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육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됐더라도 진행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어요. 예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감소증 예방법 3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근육의 주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 정도가 필요해요. 근감소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면 체중 1kg당 1.2에서 1.5g, 즉 60kg 기준으로 72에서 90g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달걀 1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달걀 2개를 드시면 약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두부 1무, 그러니까 300g 기준으로는 약 15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생선 100g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18에서 23g 정도 들어있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100g에 약 18에서 20g 정도예요.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에서 25g, 쇠고기 살코기 100g에는 약 20에서 2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유 1컵, 200ml에는 약 6에서 7g 정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하루 60에서 72g을 채우려면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는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죠? 중요한 건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남는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돼 버려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한두 가지씩 챙겨 먹는 습관이 중요해요. 아침에 달걀찜이나 두부 한 모, 점심에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 소고기 장조림이나 콩나물국.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세요. 간식으로 우유 한 컵이나 요구르트, 견과류를 먹는 것도 좋아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두부, 콩, 달걀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식물성 단백질도 근육 합성에 충분히 도움이 돼요.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흡수율이 조금 낮으니까 양을 좀 더 늘려서 드시면 돼요.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단백질 파우더를 우유나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하루 한두 번 간식처럼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고 유지되거든요. 헬스장 가야 해요?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손을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일어선 다음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매일 하다 보면 20번, 30번도 할 수 있게 돼요. 벽 밀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팔을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하듯이 벽을 미세요. 이건 가슴과 팔 근육을 단련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벽과 가까이 서서 하고 익숙해지면 벽과의 거리를 멀리하면 강도가 세져요. 물병 들기도 추천해요. 500ml 생수병을 하나씩 양손에 들고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건 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익숙해지면 1회, 1.5일로 무게를 늘려갈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셔도 돼요. 올라갈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련돼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 할 때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해야 효과가 있어요.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최소 하루는 쉬어줘야 해요.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강도보다 꾸준함이에요. 무리하게 많이 하려다 다치면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간 강도로 하시되 매주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반응해요. 나이가 많다고 근육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에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세 번째는 햇빛을 쬐는 거예요. 조금 의외죠? 비타민 D가 근육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D는 근육 세포의 성장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통이 생기기도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는 거예요.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를 노출한 상태로 햇빛을 쬐면 충분해요. 한낮에 강한 햇빛은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3시 이후가 좋아요.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면 일석이조예요. 걷기 자체도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고 동시에 비타민 D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날씨가 좋은 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빛 쬐면서 책을 읽거나 사람 구경을 하는 것도 좋아요. 겨울이나 비 오는 날처럼 햇빛을 쬐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3가지 예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급격한 체중 감량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까지 빼앗아가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운동도 하지 않으면 체중은 줄어도 그것의 상당 부분이 근육 손실일 수 있어요.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면 천천히 하세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씩 천천히 줄이면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해요. 그래야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유지할 수 있어요. 둘째,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근육은 운동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쉴 때 회복되고 성장해요. 특히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재생돼요.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근육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에요. 셋째,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들이 근감소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세요. 넷째, 금연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한다고 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감소증 위험이 더 높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이에요. 근감소증 예방은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만 60대, 7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의미가 없어요.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달걀 하나 더 먹고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고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년 후, 5년 후의 건강을 결정해요. 근육은 나이보다 정직합니다. 나이를 속일 수는 없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매일 10분만 움직이고 단백질을 챙기세요.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덜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더 들어가고 하루를 마칠 때 덜 피곤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낙상이나 골절 걱정 없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육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이에요. 지금 투자하는 10분의 운동과 한 접시의 단백질이 미래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요. 근감소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햇빛을 쬐는 것. 이 3가지가 최고의 예방약이에요. 어렵지 않죠?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달걀 1개 더 먹고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고 햇빛 쬐면서 산책하는 것.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근감소증을 막는 건 큰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켜줘요.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젊음을 지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활기차게 걷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모두 튼튼한 근육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